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돈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인스타에서 무무를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이 20대 2억 모으기 시리즈로 영상을 꽤 만들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사이에 결혼도 하게 되었고 또 부부 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오랜만에 이 영상으로 돈 관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돈 관리 관련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을 모아서 Q&A 형식으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저희 부부의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남편과 저는 둘 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딱 11개월 차가 되었고요. 연애할 때부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커플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수입은 합쳐서 관리하시나요? 따로 관리하시나요? 이 질문인데요. 저희는 수입은 다 합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결혼을 결심한 시점부터 바로 통장부터 합쳤습니다. 부모님께 첫 인사 가자마자 통장부터 합쳤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 11개월 차이긴 하지만 통장을 합쳐서 쓴 지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요즘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인들 만나면 결혼하면 돈 관리 합쳐서 하기, 각자 하기 이게 대화의 화두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각 300만 원씩 번다고 하면 수입을 합칠 경우에는 600만 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개념인 거고 생활비를 각출하는 집은 뭐 생활비 100만 원씩은 모으고 뭐 나머지 200만 원은 각자 알아서 관리하기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돈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자산 증식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수입을 합쳐서 같이 관리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돈은 뭉쳐질수록 빠르게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도 하고 또 돈 관리를 같이 해야 미래 계획을 세우는 등의 큰 그림을 같이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주변을 보면 돈 관리를 따로 하는 분들은 서로 소비나 투자에 대해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투자 방식을 터치받고 싶지 않아서 돈 관리를 따로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물론 그건 개인의 가치관이니까 옳고 그른 건 당연히 없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부부가 평생 함께하는 입장에서 돈에 대한 관점을 신혼 초에 서로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서로 투자 방향이나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다면 신혼 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서로 가치관을 맞춰가야 나중에 고생할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무조건 합쳐야 한다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다행히 남편도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서로의 금융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다 보니까 돈 문제로 불안하거나 또는 오해할 일이 없어서 그것도 좋더라고요. 물론 정답은 없지만 저는 통장 합치는 건 추천하는 입장. 그리고 두 번째, 수입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일단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월급날 저녁에 같이 앉아서 통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돈 관리를 누구 한 명이 맡아서 하지는 않고 그냥 둘이 같이 하는데요. 일단 둘 다 뭐 돈이나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서로 돈 관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하게 됐어요. 저희는 통장을 합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돈을 물리적으로 합치고 있지는 않고 각자 월급의 용도를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파트 원리금, 관리비, 보험, 통신 같은 고정지출, 생활비, 비상금 이런 것들은 모두 지출로 분류를 해서 전부 다 제 월급 통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월급에서 이 지출을 뺀 나머지 돈 일부만 저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의 월급은 지출로 사용을 하지 않고 아예 전액 저축과 투자에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냥 제 통장만 관리하면 되고 남편 통장은 아예 저축하고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그 부분이 편하더라고요. 다음 질문은 부부 통장 관리 방법인데요. 저희는 크게 6개의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월급 통장, 두 번째는 남편의 월급 통장, 세 번째는 생활비 통장, 네 번째는 비상금 통장, 다섯 번째는 저의 투자 통장, 여섯 번째는 남편의 투자 통장. 이렇게 총 6가지 통장이 있고요. 가장 먼저 월급날 제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원리금,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구독료 뭐 이런 고정 지출들이 그냥 스치듯이 빠져나갑니다. 그 후에 생활비 통장에 60만 원을 채워 넣고요. 비상금 통장에는 50만 원 정도를 넣어둡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돈이 약간 남아요. 조금 남는 돈은 제 투자 통장에 넣어둬요. 그리고 다음으로 남편 월급은 월급 통장으로 들어오면 그냥 바로 남편 투자 통장으로 전액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지금은 적금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 투자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이 통장 쪼개기 과정을 월급날 저녁마다 같이 책상에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하는데 5분이면 돼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생활비나 용돈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인데요. 저희가 통장 쪼개기를 할 때 매달 60만 원을 생활비 통장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생활비 통장으로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모임 통장을 사용하면 좋은 게 통장 내역이나 잔액을 모임 멤버들이 같이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 통장에 체크카드 1개, 모임 카드 1개 이렇게 만들면 이 같은 통장에 체크카드 2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 하나, 저 하나 각자 체크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따로 용돈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이 통장 안에서 장도 보고 외식도 하고 카페도 가고 미용실도 가고 올리브영도 가고 이렇게 각자 용돈처럼 쓰고 있는데요. 아니 60만 원으로 생활이 되나요? 싶을 수도 있긴 한데 저희 부부는 둘 다 평일에는 회사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둘 다 술도 안 먹고 약속도 없고 그래서 평일에 같이 카페 가거나 주말에 같이 밥 먹거나 이런 거 외에 특별한 소비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이게 아싸 부부의 장점이랄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생활비나 용돈의 지출이 크지 않은 편이고요. 심지어 어떤 달은 이 60만 원을 다 못 쓰고 다음 달로 넘어간 적도 많아요. 다만 이건 부부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게 논의해서 생활비나 용돈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적다 싶으면 다음 달에는 좀 늘려보고 남으면 줄여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맞춰가고 알아보는 게 또 신혼 돈 관리의 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60만 원 안에서 각자 소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간섭하지 않아요. 큰 돈을 사용할 때는 서로 먼저 말해주기도 하고 어차피 둘 다 좀 소소하게 쓰는 편이라서 알아서 잘 썼겠지 뭐 하는 마음으로 터치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음 질문. 그럼 큰 돈을 쓸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인데요. 제가 사실 용돈을 따로 안 쓴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 그럼 아이패드도 사고 뭐 겨울옷도 사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금액이 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였는데요. 이렇게 생활비 내에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소비가 있을 때는 서로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상금 통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큰 지출뿐만 아니라 경조사비나 가족 행사, 부모님 생신 이런 것들도 비상금 통장에 모아둔 것들로 그때그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비상금 통장도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으로 사용을 하면서 얼마나 돈이 남아있는지 둘이 함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상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너무 막 쓰지는 않고 생활비보다는 훨씬 더 심사숙고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 돈을 안 쓰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인데 우리의 자산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소비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6번째, 추가 수입 관리 방법인데요. 이것도 정말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회사 다니다 보면 연말에 보너스가 나올 때도 있고 아무래도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전액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사회초년생 때부터 만들었던 습관이긴 한데 뭐 보너스나 야근 수당처럼 평소보다 많은 돈이 들어왔을 때는 추가로 들어온 금액은 그대로 저축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막 예상치 못하게 큰 돈을 받으면 괜히 물건도 사고 싶고 이 돈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기 때문에 아예 추가로 들어오는 보너스나 뭐 야근 수당 이런 것들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투자 통장에 넣어버리는 편입니다. 뭐 칼 같죠? 그리고 부수입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아예 다른 통장에 따로 모아두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대학원도 다니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앱도 만들어보고 싶고 서비스도 출시해보고 싶고 제품도 만들어보고 싶고 되게 경험해보고 싶은 게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버는 돈도 다 자산에 포함해버리면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너무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일을 해서 부수입으로 얻는 것들은 나의 평생의 도전 자금이다 생각하고 별도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수입 관리나 통장 관리에는 이 부수입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별도로 지출용으로도 쓰지 않고 자산으로도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는 크게 부동산과 주식 이렇게 두 종류의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투자 성향을 안정적인 사람 중에서는 공격적이고 또 공격적인 사람들 중에서는 완전 안정적인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 적금을 하는 것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고 반면에 좀 쫄보라서 코인이나 개별주 같은 변동성이 많은 자산은 사지 않고 좀 지수 추종형
ETF나 실거주용 아파트, 이 두 가지가 저희 투자 비중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입문 계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도 영상에서 자주 얘기를 했지만 20대 초반부터 돈을 정말 열심히 모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빨리 나의 집을 갖고 싶다 했던 생각이 되게 컸어요. 왜냐면 저는 20살 때부터 뭐 대학교 기숙사, 회사 기숙사, 자취방 이렇게 좁은 집을 옮겨 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좀 안정적이고 방도 막 있는 그런 내 집을 갖는 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서도 빨리 돈을 모아서 나만의 집을 사야겠다, 그런 꿈을 꾸면서 월급의 80% 이상을 계속 모으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둘 다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돈을 좀 빠르게 많이 모아서 나의 안정성은 나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뭔가 K 장녀의 압박감?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고 딱 결혼을 결심하면서 결혼식장보다 먼저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 3-4달 정도 되게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임장도 막 다녔고요. 저희 커플이 결혼 전에 모은 전 재산에 대출을 더해서, 풀 대출을 더해서 2년 전에 신혼집을 매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제 월급의 일부는 부동산 주담대 원리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준비하는 동안 저예산 결혼 준비하기 이런 컨텐츠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저희는 결혼하기 전에 모은 돈을 집을 사는데 다 썼거든요. 어떻게 보면 결혼식을 할 돈으로 신혼집에 미리 다 투자를 해버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만큼은 정말 후회가 없어요. 솔직히 저는 워낙 결혼식에 로망이 없는 사람이기도 했고, 결혼한 지 1년 거의 다 되다 보니까 그 결혼식에 대한 기억이 엄청 희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집과 이 책상과 이런 것들은 적어도 저에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결혼하는 동생들이 있으면 제발 결혼식 준비하기 전에 집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봐라. 그게 전세든 매매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집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결혼 비용을 자연스럽게 아끼게 되는 것 같아요. 결혼 비용 200만 원 아끼면 우리 집 서재를 통째로 꾸밀 수가 있네? 이런 식으로 돈에 대한 우선순위를 세울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혼 비용을 아끼게 된 부분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제가 주식 투자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이 미국 주식 ETF 투자하기 영상이 되게 잘 됐었는데, 여전히 저는 미국 주식 ETF 투자를 하고 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집을 매수하면서 미국 주식 갖고 있던 거를 싹 다 팔았다가 결혼식 끝나고 어느 정도 이 자금의 흐름이 안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다시 미국 주식 ETF를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는 쫄보 중에서는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라서 생각보다 주식 투자 비중이 꽤 높은 편인데요. 생활비, 비상금, 고정지출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수입을 전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돈은 현금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자산에 넣어두는 게 조금 더 좋고, 미국 주식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아무래도 주식 투자의 비중이 큰 만큼 수익률이 좀 적더라도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는데요. 그래서 개별주는 거의 안 하고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지수 추종형 ETF만 적립식으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수만 하고 있어요. 그 미국 주식 직투하는 경우에는 수익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세 목적으로 250만 원치만 수익을 내고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ETF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떤 특정 개별 주식이 막 떡상할 때, 그럴 때 막 되게 부러운 마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마음이 편한 게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이것도 성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6년 동안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 폭락했던 것도 실시간으로 봤었고, 최근에도 변동성이 좀 심했었잖아요. 그런 게 크게 신경이 쓰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 그냥 매달 월급날 꾸준히 매수하는 방식으로 ETF를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크게 잃지 않는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은 하되, 투자금 자체를 키워서 수익률보다는 총 수익을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가 어떤 식으로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지만 또 이렇게 다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자산 관리를 하고 있나 되게 궁금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영상이 돈 관리에 관심이 많은 다른 커플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런 것도 남겨주시면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부 돈 관리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이번 주도 행복하세요. 안녕.